전후 제일동포의 생활과 차별, 전후 제일동포 삶의 단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입니다. 해방 후 일본에 잔류한 제일동포의 생활인으로서의 다양한 삶의 측면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의 다양한 차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과 그 극복 과정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첫째, 생활인으로서의 전후 제일동포의 삶의 전체 상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전후 일본인의 한국 및 한국인관 원형으로서의 제일동포관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차별적 구조의 내용과 극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청하로 가는 길, 박영일, RIH. RIH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일동포 가수입니다. 그의 한국 이름으로는 박영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부른 청하로 가는 길,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로 청하 가는 길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청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고향이죠.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고 거기서 느끼는 여러 단상,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긴 노래인데요. 아리랑 곡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서 가수 RIH, 한국명 박영일의 개인사 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동포 1세들, 2세들의 생활의 단면이 잘 나타난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박영일 개인의 그 개인사를 노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동포의 생활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길, 고향, 추억, 청춘, 미국, 가족 등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노래 청하로 가는 길은 각 장마다 8개의 절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고 아리랑 곡조를 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장 48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노래입니다. 물론 6장 48절에 개인사 내지는 제일동포 사를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압축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개인 RIH 박영일의 그 인생사를 통해서 제일동포들의 삶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청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청하의 길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일본의 전후 정치 사회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전후 이후에 여전히 그 점령 정책이 끝난 이후에도, 점령 정책이 시작될 단계도 그렇지만 점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뭐 지금의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이 그 집권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의 어떤 그 동무대라고도 이렇게 그동안 정권 교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무대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논단의 그 세계에서 보면 이런 여러 그 교양 잡지라든가 종합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나름대로 일본 사회의 진보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현실 정치는 우파 보수 세력이 장악하지만 논단에 있어서는 다소는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이 그 논단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바로 그 논단이 현실 정치에 대한 상당한 그 비판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활동 무대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그 논단을 이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후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치학, 사회학 또는 문학 등에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펼친 마루야마 마사오라든가 오스카 히사오 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전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전전 일본이 그 말도 안 되는 일본만의 상식을 가지고 세계와 이렇게 자웅을 겨뤘었는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일본인들을 또는 그 식민지의 여러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이런 전후 민주주의론자들의 답변은 단순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가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봉건적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천황 절대주의에 의한 초국가주의가 형성됐었다. 따라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일본이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근대적인 그런 그 가치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타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유럽의 민주주의를 일본 사회에 보다 더 충실해서 일본의 어떤 전통에서 전통 가운데서도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보수 세력이 현실 정치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안보 개정이라든가 또는 헌법 개정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속에서 일본적인 평화 운동을 전개하는 중심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일본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약자, 그 가운데는 그 이주자들과의 연대 같은 것들도 있어서, 예컨대 오에 겐자부로 같은 사람들이 제일동포가 일으켰던 사건이 이진우 사건을 갖다가 이제 모티브로 한다든가, 오카 쇼헤이 같은 사람이 이진우를 구명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후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사회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전전 제국주의적인 그런 잔재를 완전히 일소하는 것은 불충분한 그런 상태였었고, 따라서 전후 민주주의가 주장되는 가운데서도 현실 정치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정치 세력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그런 그 이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를 갖다가 모멸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구조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제일동포들의 생활사에 이제 연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하로 가는 길을 소재로 해서 제일동포의 어떤 그 생활사, 개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동포 그 생활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청하로 가는 길의 그 제1장 여행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여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를 실제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실감 있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수, 그 작곡자의 어떤 그 정서가 그대로 그 전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적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 노래를 틀 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의자인 제가 노래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독한 타고난 그 음치기 때문에 제 노래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사를 보시는 게 그정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청하로 가는 길에 담겨져 있는 박영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일동포의 생활사의 단면을 소개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박영일의 감성, 이거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넓은 땅 보고 싶어서 나는 혼자서 길 나섰네. 현해탄을 배로 건너 부산 항구를 바라보면서 날이 새는 것을 기다렸었네. 부산의 부두에서 버스를 타고 해운대 바다 보았네.
이곳이 아버지의 고향이라니 생각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그리웠던 기분이 든다. 우리말을 못하는 슬픔에 손짓 발짓으로 얘기했지. 나는 이곳에 가고 싶다고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경상북도를 가리켰었네. 그러니까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부산 사람들한테 내가 경상북도를 가리켰다고 그러는데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경상북도를 가리켰다는 게 이제 청하 그 한 군데만 이제 표시를 해놓고 나 여기 가고 싶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이제 손짓 발짓으로 그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노래말 속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인들이 그리웠던 기분이 든다. 어쩔 수 없는 코리안이다 하는 것이죠.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서 겨우 경주로 왔었지. 짐을 등에 메고 사람 파도 속을 우왕좌왕 헤맸었네. 가슴에는 아득한 노스텔지어. 하도 배가 고파서 뛰어들어간 한글 간판 식당에서 남들이 맛있게 먹고 있던 저것하고 같은 걸 주이소라고 뭔지 미안한 마음으로 살펴보았네. 아버지의 태생은 청하라서 아직도 여기서는 먼 동네. 또다시 버스를 올라타고 산을 몇 개인가 넘어섰을 때 드디어 청하에서 내려섰다. 하염없이 이어진 기나긴 길, 저기 멀리 산이 보이네. 아버지도 그 옛날 이 길을 걸어서 오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지네. 이제서 왔냐고 내 고향이 두 손 벌려서 기뻐하며 반가이 맞아주는 기분이 나는 사랑스러운 대지의 바람이 불어 혼자서 걸어가는 청하의 길.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들어갔지만 식당에 그 쓰여져 있는 간판, 메뉴판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뭘 파는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옆에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서 저거하고 같은 걸 달라 하면서 이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아버지 고향 청하에 내려섰을 때 자기가 청하를 찾아서 간 그 길의 반대 방향으로 아버지는 이 길을 걸어서 일본으로 오셨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길을 수년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흘러서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간 것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왠지 내 고향도 두 손 벌려서 너 임마 잘 왔어 하고서 자기를 왠지 굉장히 기쁘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그 기분을 느꼈노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박영일의 이 노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박영일 개인사를 먼저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영일 RIH라고 하는 사람은 1950년에 후쿠오카에서 출생을 합니다. 1971년 21살 때죠. 미국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한테 너 누구야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본에서 그 초등학교를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조선징이라고 따돌림을 받고 그래서 왠지 내 출신이 조선이다,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이 너 누구야라고 물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I'm a Korean Japanese. 나는 한국계 일본인이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코리안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5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바로 이 노래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86년 아버지의 고향 경상도 청하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86년입니다. 그리고 95년에 청하로 가는 길을 발표를 하고 이 노래가 당시 제37회 일본 레코드 대상 앨범상을 수상하고 뭐라 그럴까요? 우키시마 호 사건 해방 이후에 제일동포들이 부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이주르 항해에서 이제 폭침을 해가지고 상당수가 이제 그 사망한 그 슬픈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에이지안 블루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테마곡으로 이 청하로 가는 길이 이제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1996년 청하로 가는 길이 TBS 뉴스 투스리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치쿠시 데찌야 그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꼭 챙겨봤던 뉴스였는데 이 뉴스의 엔딩 테마곡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카네기 홀에서 이제 바로 96년에 공연을 했고 이후 정기 가을 공연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청하로 가는 길에 한글판 서울 녹음을 하고 이제 한글판 그 노래가 발표되기에 이르릅니다.